안녕하십니까. 김영미입니다. 예, 저희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의 도슨스 트레이닝 코스가 인퍼슨으로 바뀌었습니다. 줌으로 늘 강의를 준비하다가 직접 강사님들을 모시고 박물관 안에 있는 그 스페이스에서 저희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쁜데, 문제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돼서요. 지난 2주간은 여러 가지를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또 아시아 문명박물관에 있는 도슨즈 트레이니들을 위한 특별 투어를 또 진행을 하고 왔는데요. 지난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그 힌두교를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의 고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 투어를 따라왔던 그 트레이니들은 국적이 다 다양했습니다. 인도 사람, 독일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 그리고 폴란드 사람, 이렇게 제각각인 국적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 친구들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불교, 힌두교,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토착 종교와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짧게 제가 불교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줬던 다양한 유물 중에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주 독특한 형태의 그 부처상입니다. 불상이 캄보디아에서 만들어졌어요. 11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캄보디아 여행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2017년도에 캄보디아 여행을 하고 정말 좋았는데요. 캄보디아 하면 우리가 보통 시엠립으로 가죠. 앙코르 와트를 보러 갑니다. 자, 앙코르라는 이름은 시티라는 뜻이고요. 와트라는 이름은 템플이라는 뜻입니다. 템플 시티. 예, 바로 그 이름 그대로 이 앙코르라는 지역은 다양한 템플이 많이 지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앙코르 와트 템플이겠죠. 이 앙코르 와트 템플은 크메르 왕국 시절에, 이 크메르 고대 왕국은 9세기에서 15세기에 있었던 그 고대 왕국인데요. 이 시기에 만들어진 거대한 템플로서 힌두 신인 비슈누에게 헌정이 된 템플입니다. 제가 여행 갔을 때 바로 짐을 풀자마자 그 펍스트리트로 가서 안젤리나 졸리가 먹었다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사실은 저는 캄보디아에 대한 인상이 좋았던 게, 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고 있던 제가 또 다른 외국인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이 펍스트리트에서 올려나오던 음악이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듣던 음악이었어요. 이선희 씨의 인연이라는 노래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캄보디아의 시엠립 그 펍스트리트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정말 어릴 때 들었던 그 한국의 다양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더 정겹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안젤리나 졸리가 그 툼레이더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방문을 많이 했다는 이 레스토랑, 그 음식도 맛있었고 물론 앙코르 맥주도 시원했고요. 그 이후로도 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먹어본 음식들이 다 나름 좋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묵었던 그 호텔에 그 수영장도 좋고, 라운지 대신 카페에서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좋았고요. 그러나 음식이 그렇게까지 훌륭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저희가 그 주변에 좋은 식당들을 많이 수소문을 해서 서양 사람들이 와서 세운 그들의 그 레스토랑도 시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설립한 그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레스토랑의 음식도 훌륭했습니다. 다양한 음식도 좋지만 제가 캄보디아 하면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바로 템플 투어입니다. 캄보디아의 모든 유적지는 다 템플들이기 때문에 투어 프로그램을 3일을 고르든 5일을 고르든 모두 다 템플 비짓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정말 최적화된 것이었습니다. 그 앙코르와트 템플은 새벽에 일찍 가서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호수에 비치는 태양이 그 앙코르와트 사원 뒤로 뜨는, 지금 제 뒤로 배경을 한 이 사진이 바로 그때 찍은 건데요. 호수에 비치는 이 태양과 앙코르와트의 그 거대한 모습이 저절로 경건해지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를 했습니다. 물론
대낮에 들어가 본 이 앙코르와트는 더더군다나 너무나 멋졌고요. 이것이 바로 12세기경, 지금으로부터 900년 전에 지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였고요. 그때는 색칠도 되어 있었을 텐데 얼마나 대단했을까. 정말 감탄을 하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앙코르와트 템플보다 더 좋아했던 템플이 있는데 바로 바이온 템플이었습니다. 이 바이온 템플을 가보시면 이게 힌두 사원인가 싶을 정도로 독특한 그 조형물들이 있어요. 예, 제가 찍은 사진을 보시면 얼굴이 네 개가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는 형상이 있죠. 바로 힌두교의 신인 그 브라마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힌두 사원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이 바이온 템플은 아주 신실했던 불교 신자인 자야바만 7세라는 왕에 의해서 지어진 불교 사원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형태의 불상도 전시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그곳에 있었던 형태와 비슷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 불상이 저희 아시아 문명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 제가 진행했던 이 특별 마스터 투어에서 보여준 그 불교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이 부처님 어떤 형태로 계시죠? 지금 이 부처님 뭐라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느 나라의 사람에 상관없이 다 대답을 합니다. 아, 명상 중이시네요. 네, 맞아요. 명상 중이시네요. 어떻게 알죠? 예, 바로 명상하고 있는 그 제스처를 취하고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뒤쪽에 있는 불상을 가리키면서 그럼 저 불상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물어보면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타일랜드에서 온 이 불상은 마치 오지마! 스탑!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어린이 투어를 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다 스탑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어른들은 갸우뚱하면서 대답을 잘 못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럼 저 미얀마에서 오신 저 불상은 뭐라고 계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더군다나 저거는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자, 이렇게 불상을 보면요. 손의 모습, 손의 제스처들이 제각각이에요. 이걸 무드라라고 합니다. 이 불상의 무드라는 각각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 부처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메디테이션, 그 명상하는 이 무드라는 아주 커먼이 알려진 거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스탑 사인 같았던 이거는 오지마가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Fear not 이런 뜻이고요.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야기가 복잡해지지만요. 명상 중이시던 그 부처님을 방해하는 마라라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얼스 스피릿을 불러서 결국은 승리한다는, 그래서 이 제스처는 악한 기운에 대한 그 빅토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의 그 손의 형태인 무드라가 참 독특해요. 그러나 이 11세기경 캄보디아에서 그 크메르 제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불상에게는 더 독특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 불상 뒷부분에 무엇이 있죠? 찾으셨나요? 네. 이게 뭘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소 같아요? 소가 여러 마리 있네요?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 언뜻 보면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캄보디아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시면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를 비롯한 많은 사원을 앞을 지키고 있고요. 그 많은 부처님들을 보호하는 형태로 뒷부분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형태이고요. 또 다른 많은 아키텍처에서도 보이는 심벌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코브라 킹이에요. 머리가 여러 개인 서펀트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뱀신입니다. 예, 이 힌두교와 불교에서 신성스럽게 여겨지던 이 나가라는 그 서펀트라고 하거나 코브라킹이라고 하는 이 뱀신은요. 독특하게도 이 크메르 제국에서 만든 부처님, 특히 11세기에서 13세기에 만든 부처님 뒷모습에 이 부처님을 보호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나가가 왜 굳이 이 캄보디아에 있는 부처님과 많이 결합이 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를 매료시켰던 의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나가가 크메르 제국의 조상신이라는 거예요. 전설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인도에서 아주 용감하고 멋진 브라민이 한 명 여행 중이었어요. 네, 그 승려 계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왕자님일 수도 있는데요.
이 인도에서 온 청년이 용감하게 여행을 하면서 "네, 오늘 시험을 해볼 거야." 그러면서 아주 기다란 창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걸 던져서 "이것이 멈추는 곳에 나는 잠시 머무르리라." 그러는데 그게 마치 어떤 섬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그 창이 이끄는 대로 딱 가서 내렸는데 그 섬이 나가 킹이 다스리던 섬이었어요. 근데 마침 나가 킹은 외부 외출 중이었고 그의 아름다운 공주님이 그 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용감하고 멋진 브라민이 오랜 여행 끝에 다다른 섬에서 만난 아름다운 나가킹의 딸, 이 공주님과 사랑에 빠져요. 예, 그런데 뒤늦게 돌아온 이 나가킹이 보기에 너무 이 사위가 괜찮은 겁니다. 이 딸이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고 싶은데 더 큰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물을 다 마셔버립니다. 이 나가킹이 대단한 존재였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감싸고 있었던 물을 다 마시고 커다란 땅을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공주와 그 사위에게 물려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들의 자손이 바로 크메르 제국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크메르 사람들이 지금 캄보디아 사람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의 조상은 바로 이 나가 뱀신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들의 조상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 전설 때문에 더 많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이야기는 아무래도 캄보디아의 주된 그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물과 연관된 이미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 나가는 많은 보석과 함께 언더워터에서 살고 있고 그 물과 리버스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과 연관된 독특한 그 뱀신이 저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설명도 있고요. 또 뭐 그 요가에 나오는 차크라와 연결된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11세기에서 13세기에 만들어진 많은 부처상들이 이렇게 나가 이 수호를 받는 형태를 지어졌다는 것 기억하시고요.